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생각이 나는 것은 금주는 뭔가 모르겠는데 좀 분주한 한 주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달 27일과 28일 미북 간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쏙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 되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반도 종전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하는 그런 요란한 수식어들은 다 이제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미국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인지 종전선언인지 대북 지원인지 뭐 이런저런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아젠다로 놓고 만나긴 만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젠다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아젠다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건 좀 일명 톱다운 형태의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신문들이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기사를 이제는 뽑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김정은이 육로로 올 것 같다는 서울발 외신만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인도네시아 신문들이요, 이제 한반도 문제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유도연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아니 유도연호 여사가 싱가포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그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사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도 문안을 간 모양입니다. 그러나 브라보 후보는요, 벌써 문병을 마친 지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이지만요, 싱가포르 이센룡 총리 부부하고 부총리 부부가 아니 여사 병동을 찾아가서 유도연호 전 대통령과 아니 전 영부인을 위로를 한 바 있습니다. 대선은 대선이고요. 우선 인간적으로 병문안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건 아닌지, 또 아니 여사의 병이 혈액암이라고 하니까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건지 일단 거물급 인사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누워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2019년 대선 운동이 한창이지만은 외신들은요, 파키스탄의 해군력을 과시하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가요, 외교적으로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파키스탄 해군이 인도양에서 훈련하는 그런 사진까지 보여주는 아주 이례적인 외신이 일면 톱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를 겨냥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런 외신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까지 나서서 사우디와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인도 군대가요, 카슈미르 접경 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해서 보복 작전,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선제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항해서 이런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자랑하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실권을 거머쥔 바 있는 빈 살만 왕세자가요,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와는 각종 무기 수입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기 때문인지 이제는 석유 수출을 위해서 중국을 그가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도 사우디와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인지 일단 사우디와 손을 잡는 형국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협력 관계가 논의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석유 수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는 2019년 대선으로 인해서 남의 나라 사정 혹은 남의 나라 일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만 봐도요, 제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기는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2차 토론회는요, 대체로 1차 토론회보다 토론 내용이 더 충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요, 에너지 자원 문제, 그리고 식량 자금 문제, 또 인프라 공사 등에 대해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공약과 이슈가 두 팀 모두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공약이나 미션 혹은 정책 구상이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2차 토론의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들춰보면요, 기호 2번 브라보 후보 측이 막연히 CPO로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반해서 조코이 후보 측은 좀 더 세련된 정책 분야, 그러니까 식량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환경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최말단 마을 단위까지 관계 수로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조코이 후보로서는 이미 자기가 개발 정책을 다 착수해 봤고요. 또 자기가 이런 개발의 문제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좀 더 세심한 분야까지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조코이 후보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후보가 TV 정책 토론을 벌이는 그 과정과 그 후에 나타나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조코이 후보가 브라보 후보보다 아주 불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코이 후보가 토론을 하면서 자꾸 귀를 만지고요, 두 손으로 만년필을 바꾸는 동작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요, 조코이 후보의 이런 이상한 동작에 큰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귀에 작은 이어폰을 끼고요, 만년필로 뭔가 외부와 통신을 하면서 답변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네티즌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브라보 후보는요, 거대한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코이 후보 측 질문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답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소유한 땅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조코이 후보가 던진 브라보 소유의 동부 까리만탄 땅 22만 헥타, 그리고 아체에 있는 12만 헥타, 다시 말하면 총 34만 헥타 땅 소유 형태는요, 학구나우사, 즉 하게오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 땅이 아니다, 그건 개인 소유 땅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코이 대통령이 좀 과다하게 인프라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요, 브라보 측이 외자를 너무 많이 도입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외환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좀 논쟁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브라보가 했지만은 그것보다 자신의 땅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바람에 그것은 크게 이슈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유니콘이라는 것은 조코이 후보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브라보 후보에게는 다소 생소한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브라보는요, 이미 그 단어의 의미를 그리고 그 실제가 뭔지를 잘 설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거는 아닙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든지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룹과 같이 글로벌 대자본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로컬 부칼라팍이라든지 고잭 등과 같은 국내 브랜드 기업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종 기업들은요, 거대한 자본을 동원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빠져나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보 측은요, 유니콘에 대한 우려를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니콘을 유치해야 하는 단계라고 좀 더 물러서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습 칼라 부통령은 브라보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2019년 대권을 놓고 양대 후보 간의 토론회가 2번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론회에 따른 정당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LSI라고는 여론조사 기관이 2019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33개 주 12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PDIP 당이 2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13.3%로 골가르당, 3등은요 그린드라 당으로 12.3%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그린드라 당의 지지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여성 지지자들이 많이 그린드라 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만 수마트라 북부지방에서 조코이 후보 측과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브라보 후보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대보름 소식입니다. 지난 20일자 콤파스 신문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싱카완과 보골에 사는 중국인들이 대보름 행사를 크게 진행했다고 하는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게 대보름 전통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저 짝꼼의 페스티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짝꼼의 행사를 가보면요, 중국 역사에 나오는 무장,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무장들을 무섭게 화장을 시키고 또 복장을 입혀서 거기에 대거 등장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북과 꽹과리를 치고요, 또 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사자춤이라고 해서 바롱사이라고 하는 춤놀이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대보름 전통 중국 놀이는요, 대개 먼 타향으로 장사를 나갔던 사람들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장수들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좀 보호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요, 장사도 좀 잘 되게 보호를 해주세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요, 클렌땡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당이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종류의 사당이 주로 중국 상인들이 많이 모였던 곳, 즉 반텐라마라든지 아니면 스마랑, 수라바야 이런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마치 이 관제묘가요, 불교 사찰인 것처럼 혹은 유교 사당처럼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머라삐 화산의 분화 상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화산의 그 최근 추이를 보면요, 점점 더 가라앉지를 않고요, 화산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아가 두화를 발령했고요. 예, 주민들의 접근은 막고 있지만은 산간지방에 사는 농민들은 여전히 산간지방으로 올라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는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방정부, 참 안타깝다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족자 주정부는요,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족자 공항을 보면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기찻길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게 되면요, 그런 불편은 싹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부멘이라는 도시, 그리고 마글랑 등지로 나고 드는 교통편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자카르타 특별시와 보고르, 땅그랑 그리고 데포 이런 그 도시들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좀 나아졌다고는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도시에서는 쓰레기로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은 실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그런 도시는 없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결국 쓰레기는 길가라든지 철로변 혹은 강변에다 그대로 주민들이 버리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인도네시아는요,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시점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시에 처음 설치한 MRT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3실이 있는 라트플라자 앞에 가보면요, 가끔씩 MRT 기차가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수프 칼라 부통령이 탑승을 해서 시승을 한 모양인데요.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도네시아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직 레박블루스에서 하이까지만 다닐 예정인데요. 앞으로 1호선을 자카르타에서 또 제2호선, 3호선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요, 싱가포르처럼 MRT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말루쿠 프로빈시 암본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람이라고 하는 섬에서 한 마을과 다른 마을 주민들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다소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간의 그 감정 싸움이 점차 더 격화되어서 끝내는 사제 폭탄까지 만들어서 상대 마을의 집과 관사 등을 부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학교가 이미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말루쿠 마을 간 분쟁은요, 대개 기독교 마을과 이슬람 마을이 서로 다투기에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뿌리 깊은 불씨가 여기에 작용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말루쿠 할말의 어떤 마을을 가보면요, 큰 길을 가운데 두고 이쪽은 이슬람 주민들이 살고 있고 반대쪽에는 기독교 주민들이 서로 뒤엉켜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기독교 마을에서 방사를 하고 있는 돼지가 이슬람 마을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파헤치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종종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커지면은 마을 대 마을이 무기까지 들고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금주말에는 100주년이 된다고 하는 3.1전 만세운동 기념일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행사도 한다고 하고 모든 기념될 만한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 봅니다. 말하자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까지 여기다 끼워 놓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해외 교민들은 언제나 이런 행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행사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국경일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다른 의미의 정치적 행사까지 끼워 넣어서 행사를 하니까 일반 교민들이 참석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 국경일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고 다짐을 해야 할 국민들은 빠지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생각나는 거는요, 우리의 예적 3.1절 행사 기억이 되겠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유관순 누나가 외쳤던 만세 소리가 인도네시아에도 참 그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2월 마지막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